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학급 자존심을 높여라 파트 4입니다. 16. 하루를 바꾸는 소중한 15분 15대 4 법칙. 일을 시작하기 전 15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업무를 조직화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저도 많은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4시간, 때로는 그 이상도 저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시고 글을 풀어내셨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학생들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335 줄을 지어 학생들이 등교한다. 아이들이 재빠르게 교실로 들어가고 또 허겁지겁 뛰어오기도 하는 등교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분주하다. 8시 30분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들은 8시 15분에 교실에서 학생들의 출결을 살펴봐야 한다.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는지, 아픈 아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학교의 전달 사항이나 수업 준비에 대해 알려준다. 조회 시간에 해당하는 15분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의 표정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느긋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사제 간의 거리감도 좁혀진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면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과 만나는 종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아침 15분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잘 활용할지 안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은 같은 시간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나 관련 업무를 한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탑재된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 아침 15분은 효율적인 수업을 준비하고 반복되는 교사 업무를 살펴야 한다. 각자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수업 준비와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한 후 보다 효율적인 일과의 목표를 정한다. 잘 준비된 하루는 수업이나 업무나 즐겁게 출발하도록 한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는 변화무쌍한 학생들을 맞이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담임 선생님과 비담임 선생님의 업무는 차이가 있다. 담임 선생님은 주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멘토이다. 비담임 선생님은 행정 업무나 학사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맡은 업무의 단순 비교는 무리이나 학교 특성상 업무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 제공자이다.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의 본질을 수행하는 목적은 같으나 각자 교육적 가치를 계량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의 수업 시간 비교도 무의미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의 질적 재고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면 수업에서 중요시되는 교육 목표이나 비대면 교육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의 수업은 비대면 수업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학생들과의 밀접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식 전달의 개념을 훌쩍 넘어 상담, 지도, 소통의 역할이 재편되고 있다. 학생들과의 대면 접촉이 소홀해지는 만큼 교사의 권리와 의무도 혼란이 가중되었다. 학생들이 성적 저하는 물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래 교육의 역할 변화에 대해 교사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며 생활 상담이 줄어들었다. 선생님과의 밀접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신뢰도 급락하고 있다. 또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격이 상충되는 현상이 증가한다. 학생들의 인권도 예민하게 작용하고 학교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교사의 책임감은 막중하다. 과거 담임 일대가 생각난다. 나는 교실에서 맨 먼저 등교하는 학생을 지켜보면서 흐뭇할 때가 있었다. 아무래도 일찍 등교한 학생들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기 마련이다. 교실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데 앞쪽을 선호하는 아이, 뒤쪽을 선호하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 어떤 심리일까? 학생들과 회의를 통해 지각 규정을 정해 벌금제를 만든 적이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등교일지에 등교 시간을 기록한다. 지각을 하면 5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맨 먼저 기록하는 학생에게는 당일 청소를 빼주는 인센티브도 있었다. 그러나 지각하면 부모님에게 늦은 사유를 전달하고 몇 분 늦었는지 확인해 준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의 소통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학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지각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리 반은 줄곧 무결석반 운영 표창을 받았다. 우리 학교는 무결석 반 운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결석 반 운영 학급은 학급 표창과 함께 노트 한 권씩이 상품으로 주어진다. 과거에는 무결석 반이 많았으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아쉽다. 아마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목표도 바뀌고 있어서 학교가 진지한 공간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교사 위상 또한 위축되어 교사가 천직이라는 교육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한 학급에 60여 명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20여 명의 학급 운영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생활지도 등에 처한 어려움을 멘토링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교육 변화에 따라 진로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수업 만족도와 행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목표가 없는 시작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향해야 하는 것과 같다. 목표 없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 고대인들에게 바다항해는 미지의 세계 그 자체였다. 해상 지도와 나침반조차 없던 당시에는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항해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들은 지구를 평평한 곳으로 여겨 머나먼 끝은 곧 낭떠러지라고 인식하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속 항해했다. 해상 지도나 관측 도구 없이 오로지 경험에 의한 항해술을 익혀 먼 바다를 나섰다.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배 위치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 고도의 항해 기술과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해상 지도, 나침반, 크로노미터 등 관측기가 개발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항해할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는 것 같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15대 4의 법칙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임스 보트키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15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업무를 조직화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칙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일과에 적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15대 4 법칙은 하루 업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준비된 계획성이다. 하루 계획을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침의 15분 동안 준비한 계획은 설령 4시간이 아닐지언정 1시간만 앞서갈 수 있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과 방과 후 학습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과 그 외에 무엇을 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그 시간이 되어서야 할 일을 생각하는 학생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은 교육 운영 체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업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말하기도 한다. 가르침과 배움의 선순환을 요청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비대면 수업은 교실에서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학습 과정을 관찰할 수 없다.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이 절실하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학생들은 학력이 저하되거나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 이럴수록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일탈 현상의 사전 예방이다. 쌍방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밀착 지도, 피드백,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15대 4 법칙을 잘 적용하여 실행했으면 좋겠다. 책을 읽어보면서 또 강하게 느낌이 오네요. 오전에 저도 꼬박꼬박 생각하고 계획하는 15분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17. 디지털 시대의 급훈 역할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 급훈을 정해야 할 시간이다. 1년 동안 학생들과 지켜나갈 약속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급훈은 학생 생활의 목표로서 교사의 교육관과 학생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구성에 의지를 담아 학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교실에 들어설 때 보여지는 학급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사명감이 엿보이는 학급의 사명이자 슬로건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보는 현수막 내용, 상점 간판 등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글귀에 끌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괴테의 생활신조를 읽게 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괴테는 남을 사랑하라, 현실을 충분히 즐겨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남을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후 괴테처럼 생활신조를 행동에 옮기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을 듣거나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신조를 갖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때 교실에 붙어 있던 그푼이 기억난다. Yes, I can 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의 그푼은 질풍노도 시기인 내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후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 삶의 교육 철학 5가지를 정하여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학급 담임 시절 먼저 나의 교육관과 생활신조를 소개하고 그중 몇 개의 그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제시한 그푼을 결정하게 한다. Yes, I can. 밝고 긍정적인 삶.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중에서 학생들과 함께 정한 그푼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 학생들이 좋은 내용이나 아이디어의 그푼을 제안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정하였다. 학급 운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푼은 학급 좌우명이다. 그푼은 어느 학급이나 다양한 내용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 추천 말씀, 유명한 작가의 명언, 책에서 읽은 문구 등이 그푼의 핵심 내용이 되고 근간이 된다. 어린 시절 새 학년이 될 때마다 그푼 내용을 보아왔지만 가슴 깊이 새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새 학기의 시작은 그푼을 통해 그 학급만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다. 학급 그푼은 한 번 정해지면 항상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려고 하였다. 마치 학생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칫하면 그푼을 정해놓고 마치 교실 앞에 걸린 장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푼을 정하는 방법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결정한다. 학급에서 정한 규칙으로 학생들 간에 작동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푼은 학생들이 정신적 지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살아 있어야 하고 학급의 운영 규칙과 밀접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직, 근면, 검소, 정숙, 창조, 성실 등 추상적인 단어는 학급 생활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또 하면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의 고생, 내일의 영광 등은 고압적이고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교사의 가치관에 대한 강요나 비현실적이고 경쟁을 유지하는 내용도 좋지 않다. 단순히 교실 앞에 부착된 용어가 아니라 학급의 활동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녹아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서로 돕는 마음, 함께 뭉치자, 최고보다는 최선을, 우리는 하나, 즐거운 교실, 보람찬 하루 등과 같이 실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의 법칙이 성립된다. 학급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바람직한 의지를 담은 구프는 학급을 이끄는 모멘텀이 된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생활 신조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듯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불변의 관계가 있다.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사과와 지구 사이에는 서로 끄는 힘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뉴턴은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만유인력은 지구의 질량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여 지구 전체와 한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지구상에 있는 조그만 물체와 커다란 지구 전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다. 뉴턴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발전 과정 속에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고 거듭 발전해온 기술혁명의 연구와 업적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소인이라는 표현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소인의 발밑에 거인이 있듯이 학급을 운영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는 교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육 철학 등의 교육관들이 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시행착오를 통한 철학을 교사의 경험과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수많은 시도와 노력으로 연결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교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거인은 더 커져야 하고 소인은 더 높아진 어깨를 딛고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더 큰 거인을 위해 교육 현장 경험과 교육 철학 등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거인이 커질수록 높은 어깨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 소인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초보 교사일수록 학급 운영의 실패에 따른 책임으로 인해 새로운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두려워할 수 있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거인과 그 어깨를 딛고 올라가는 용기 있는 소인이야말로 진정한 교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거인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1664년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 때문에 2년간 격리 생활을 했던 뉴턴은 오히려 실현을 제도약을 위해 기회로 바꾸었다. 당시의 패스트는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을 포함하여 사회적 격리로 인해 캠브리지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았다. 뉴턴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다. 뉴턴은 패스트로 인해 고향에 있던 기간이 발견의 전성기였다고 한다. 어렸을 때처럼 사과나무 밑에서 푸념하고 있을 때 한 개의 사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이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의문을 품게 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는
패스트로 위축되던 시기에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활동하면서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깊은 사색과 연구에 몰두한 끝에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인류 과학의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았다. 재택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위축된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팬데믹 시기를 잘 극복하여 도약하는 웅크림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 크게 절망할 일은 아니다. 뉴턴이 고민하고 연구에 좀 더 깊이 몰입하여 위대한 발견을 했듯이 담임교사는 그분의 정신적 위력을 통해 학생들 간의 인력을 통해 자신들의 진료를 발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오듯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의 새로운 시도이자 성장 기회이기도 하다. 교사가 바라는 학급 운영 규칙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서로 당기는 노력의 힘이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학급 운영의 핵심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 그분의 역할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